아마 물리력 동원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끌어내려고 가서 이렇게 잡는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완강한 거부를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러다 보면은 정말 다칠 수도 있다. 부상 뭐 그거는 이제 집행하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피의자 윤석열도 다칠 수 있고 뭐 서로 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네. 중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참 참담하네요. 이런 뉴스를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특검이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내용들을 고려하거나 뭐 예우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다운 행동을 할 때 네, 네.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이건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범주를 벗어난 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에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이런 거를 예우할 차원은 아니고 그럼요. 그냥 다른 피해자처럼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뭐 부상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후속 보도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냥 아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조폭, 두목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난동 부리고 이러면 못 잡아간다는 건가요? 조사하려고 데리러 갔는데 막 벽에 그냥 뭐 머리 부딪혀. 그러면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주폭 뭐 아니면 조폭 두목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행동을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대리 수치심을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네네네. 왜 내가 부끄러워야 돼? 지금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는 좀 후속되는 보도를 네.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조폭일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찌는 듯이 더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조사실로 마치도 가는 게. 마실 가듯이 그렇죠. 조사실로 가서 밥도 먹고 네. 그게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일단 자기가 자해를 할 목적이라든지 도망갈 생각이 없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걸석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좋아하시든가 내재적 접근법 그렇죠. 갑자기 아. 예, 그거 좋아한다 그러면 주사파로 떠몰리네.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 내재적 쉽게 해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윤석열의 빙의 한번 해본다. 그 그렇다면은 마음으로. 어차피 내가 사형이고 무기징역이다. 그렇죠. 네. 그럼 난 그렇죠. 실익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데다가 일단 나를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감성의 기복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자기 부인이 조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소식은 들었으리라 알고 있겠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과거의 그 애틋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중국의 고대 역사를 보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서 끓여 죽였대요. 맞아요. 그래갖고선 그 애를 들고선 이제 가마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를 이렇게 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근데 나중에 사형이 집행된 후에 꺼내보니까 아이가 바닥에 있더라. 제가 너무 끔찍한 네, 말을 지금 많이 모두에 했죠. 끔찍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냥 뒤를 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한거 자포자기와 아니냐. 자기 망신 주기에 대한 분노와 어떤 철저한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도 되면 저는 그렇죠. 그냥 아까 어제인가요?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바디캠 같은 거 네. 해갖고 그 적나라하게 그냥 차라리 보여주면 이거 언론에 공개해 버리면 그러면 아마 그건 있지 않을까요? 체증은 거기서 또 했을 문제가 거예요. 있죠. 체증은. 체증은 네, 체증 처음부터 정도는 준비가 했을 다 겁니다. 됐는데 예. 있습니다. CCTV, 예, 바디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쟁점화가 됩니다. 맞아요. 공개를 어느 수준에서 할 그렇죠. 것인가. 네. 근데 저는 이런 작금의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몰락이 바로 윤석열 시대와의 단절의 당위성을 한껏 끌어올리는 지금 이미지로 작동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어떤 그 사법 책임에 대한 거부 사례는 예를 들면은 칠레 피노체트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어디가 날로 갑니까?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과거의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사법 책임에 대한 어떤 불인정과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형식적 무시, 그 다음에 면책 특권 주장. 이런 어떤 공통점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행태가 거의 그걸 답습하는 형태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국제 구명 운동을 꿈꾸던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구명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시대와의 어떤 단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윤석열이 몸소 보여주는 거다. 왜냐? 이게 바로 망상에 쌓인 독재자들의 예전에 최고다. 일반적 모습이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오늘 그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어떤 뭐 방송 나갈 때 아무래도 나는 예상하기에 약간 자해성 거부가 이번에 신기술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상상은 되는데 차마 이걸 입 밖으로 못 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속옷, 이 언더셔츠, 언더웨어에서 이제는 그 조금 더 진화한 기술로 나아가는데 그게 자해성 약간 네네. 이런 것들일 걸 저는 본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분은 예측이 틀리지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네. 면책과 사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아니 아까 그렇게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좀 저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 대통령이 예우를 좀 받아서 혼자 그래도 꽤 넓은 독방에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운동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정도 예우를 받고 싶으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 뭐 적극적인 그럼요. 뭐 동의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 아무리 지금 뭐 내란 혐의,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네. 한때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독거실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만약에 우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할 것 같으면 그런 예우가 최소한의 필요 예우도 필요 없는 필요 거 없는 아닌가 거죠.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근데 만약 많은 예.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어차피 뭐 부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의 실현을 위해서 불러다 앉혀놓고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와서 얘기하겠느냐? 그냥 기소해라.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을 친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에요. 맞아요. 내란 특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공천 개입, 뭐 뇌물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과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김건희가 사실은 공직자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진술이 어쨌든 한 번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네. 특검이 계속해서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이 약간 빙의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이 나왔네요. 피의자가 진술 거부하면 그냥 검찰 니네 맘대로 기소할 테면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너희의 그 답정너식 수사에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말아야지. 계속해서 나 불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 네. 망신은 특검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망신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망신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차피 불러도 나가서 할 말 없고 말 안 할 거니까 그냥 기소해라. 네. 이런 식이면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됐을 때 피의자 조사한다고 부르질 못해요. 아니,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기소하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다른 참. 피의자의 경우에는 내가 요거 10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잘 얘기하면 8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하는데 자포자기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부인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조차도 안 하는 상황 아닌가. 이제 각자 갈 길을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어제 그 김건희 씨의 모습에서 그것도 역시 저만의 어떤 내재적 접근법 비슷한 건데요. 네. 거의 이제 아마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손절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손절. 남편에 대한 네. 손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도 안 오늘 챙겨주고 굉장히 비정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좀 제가 듣기가,
듣기가 그러니까 제가 비정한 사실은 그 의원님 해석, 아까 냉정한해서 마르코스 얘기할 때 굉장히 듣기 불편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독재자는 아니에요. 독재를 할 그런 전략적 사고도 없어요. 아하. 예, 누구 독재까지는 윤석열? 아니고, 예, 그냥 아. 나는 몰라. 내 맘대로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왜 배째. 나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격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거의 뭐 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네. 하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가늠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참 버티면은 그 난감하겠어요. 구치소 당국에서도. 난감하죠. 예, 나쁜 전례긴 한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고 뭐고 아휴 한숨만 나오는데 그 수용자들이 전부 그럼 뭐 덥다고 뭐 팬티만 입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이거 수의를 입고 있어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고 오늘도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켰습니다. 무기징역이면 거의 최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이미 최고형이 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정치적인 그 방법으로다가 자기 지지층에게 아마 막 끌려가고 뭐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체포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